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드디어 이제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오늘 조코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신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겨울방학 또 한 게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겨울방학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이번 겨울방학 열심히 해보자 의지도 다지고 거창한 계획도 세웠는데 막상 겨울방학 시작하고 나서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되거나 실천을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왜 늘 방학 시작할 때는 막 의지도 넘치고 계획도 거창하다가 막상 방학 중간쯤 되면 계획을 미루고 또 결국 방학 끝날 때쯤 되면 왜 제대로 실천한 게 없이 이렇게 맨날 후회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학생의 질문을 듣고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중2가 돼서 시험을 치게 되니까 걱정이 많아졌어요. 겨울방학 시작할 때는 이것저것 공부 계획도 많았는데 방학 시작하니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결국 방학 동안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생각되고 방학을 날렸다고 생각하니까 부담감만 들고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친구처럼 우리 아이들도 겨울방학 시작 전에는 의지가 넘쳤는데 막상 방학 동안 계획한 것의 절반도 못한 친구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이대로 자책에 빠지고 또 부모님은 이 중요한 시간과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에 안 그러고 싶어도 아이를 더 닥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봤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들은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 큰 게 문제거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부족했으면 애초에 겨울방학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을 거고 겨울방학에 막 잘해보자고 마음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뭔지 이번 책에 써둔 제 경험 하나를 토대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가장 게을렀던 적이 언제였냐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처음으로 전국 11등이라는 등수를 받고 난 뒤였습니다. 좋은 성적을 한번 받고 나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조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공부 계획이 자꾸 무리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이전보다 많아졌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획표에는 점점 실천을 완수했다는 동그라미 표시보다 X 표시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성취감보다는 오늘도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공부가 하기 싫다는 마음도 커져갔죠. 그 전까지는 늘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막상 그 한 번을 이루고 나니까 계속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부담이자 압박으로 작용한 겁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노력을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만 조급함과 부담감이 지나치면 우리는 그 일을 결국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계획을 미루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수록 오늘도 제대로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고 그 마음이 더더욱 하고 싶은 마음,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앞에서 고민을 이야기했던 친구도 왜 겨울방학을 허투루 보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고 의사라는 꿈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됐죠. 하지만 꿈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제 공부 습관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는 꿈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누구보다 뛰어나게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니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공부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에게는 꿈이, 즉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힘이 아니라 짐이 된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소위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부르는 성향과 그 본질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학생들의 문제점이나 소위 말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의 문제점이나 결국 그 본질은 잘하고 싶은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건데요. 이 중에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더 좋은 것은 없는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계획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점이나 빈틈을 보이고 싶지 않다. 과제를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일정을 못 맞출 때가 많다.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향의 진짜 문제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거나 혹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과한 나머지 큰 부담을 느껴서 뭔가를 제대로 시작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실행으로 옮길 엄두가 나지 않아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방학 시작할 때 막 잠들기 전에 막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내일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수학 문제집을 풀고 영어 단어를 200개 외워야지 막 이렇게 목표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눈을 뜨면 어제 불타던 의지는 온데간데 없죠. 조금만 더 하다가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점심시간이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완벽주의의 악마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시작부터 그런 거 내일부터 하자. 어차피 망친 계획 오늘 마음껏 놀고 내일부터 하지 뭐. 게으른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진 아이들은 결국 어떤 것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여기까지 이제 공감이 되셨다면 게으른 완벽주의의 진짜 문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부족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짜 본질은 의지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옮기는지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 가진 문제점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목표치가 너무 높다. 혹은 계획이 크고 거창하다. 혹은 흔히 0 아니면 100. 도 아니면 뭐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목표나 계획이 너무 무겁고 또 작게 시작하는 걸 무시하고 모든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급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 너는 왜 더 열심히 못하니? 왜 의지가 부족하니? 라고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이 아이들로 하여금 더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만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작이 해볼 법한 것, 어렵지 않게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좀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와 관련해서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에 적어놓은 4가지 솔루션을 단계별로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1단계, 핵심은 늘 제가 강조해온 것처럼 나누어 생각하기에 있는데요. 먼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일을 다 쪼개서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보통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공부 양이 되게 많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시험 기간을 좀만 더 빨리 좀 시작하고 미리미리 했으면 하는데 아이들은 그와 반대로 자꾸 시험 계획 짜는 걸 미루고 시험 공부 시작하는 걸 미룹니다. 이게 참 이상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 머릿속에서 이미 그 시험 기간의 공부 양은 엄청나게 큰 코끼리 한 마리입니다. 알면서도 두렵고 엄두가 안 나니까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얘기 드리지만 쪼개야 합니다.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아야 해요. 근데 그냥 쪼개라고 하면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거든요. 그럴 때 유용한 게 바로 투두리스트 혹은 현황판이라고 부르는 걸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그냥 A4 한 페이지 정도에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교재와 교재 단원을 전부 다 세세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영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교재도 막 여러 권 될 거고 교재마다 단원들이 또 여러 개 있겠죠. 그러면 일단 그걸 다 눈에 보이게 적어보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쪼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뭘 해야 하냐면요. 버려야 합니다. 이런 성향의 문제점은요. 보통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요. 과신해요.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죠. 말하면서 좀 뜨끔하네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양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나눠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4주다. 그러면 실제로 주 단위로 얼만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나눠보면요. 4주 동안 자기가 적은 양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선순위는 뭐부터 할지를 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라 순서죠. 진짜 우선순위는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대비 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다면 무엇부터 하지 않을지 무엇부터 버릴지를 정하는 겁니다.
늘 제가 인용하는 게 이제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철학이기도 한 생텍 쥐베리의 명언인데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게 오늘 이제 문제로 얘기하는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게요. 이런 학생들은요, 계획을 늘 거창하게 많이 세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를 고려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학생들일수록 버리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버리고 나면 남은 것들을 토대로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내가 가장 어려운 것, 하기 싫은 걸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학은 약한데 영어는 잘한다? 그러면 무조건 수학부터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가서 뒷심이 안 무너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4단계인데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모두 정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수학 A라는 교재를 뭐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시험 기간까지 3번 보겠다는 걸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 4주 동안 매주 내가 어디까지 끝나야 하는지 주마다 마감 구간을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쪼개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그 마감 구간까지 끝내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돼요. 그렇게 다 정하고 나면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해야 할 일을 그날 끝내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못 끝내면 내일 어떻게 되고 모레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또 당장 내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니까 그 일을 미루게 될 확률이 덩어리로 그 일을 남겨뒀을 때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조코칭에서 계획 세우는 거 이야기 드리는 거 보면 뭐 제이인 것 같다, 혹은 또 그렇게 계획 세우는 거는 P성향 애들은 어렵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저는 극 P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행 갈 때 계획이라는 걸 잘 세우지 않습니다. 막 제주도 여행 그날 아침에 마음 먹고 바로 막 공항 가기도 하고요. 숙소, 렌트, 제주도 도착해서 예약합니다. 왜 여행 가도 그렇잖아요. 제이들은 막 분 단위로 계획 세우고. 그래서 사실 제이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요, 비교적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대로 잘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애초에 성향상 계획과 현실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저는 이제 P성향, 계획 세우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주어진 시간 대비 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늘 시험 기간이 되면 혼돈에 빠졌고 미루게 됐습니다. 이렇게 쪼개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야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력이 부족한 학생들일수록 이렇게 나누고 계획 세우는 연습을 더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연습이 안 되면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걸 소화해야 하는 내신 시험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가 제일 잘 반영된 게 저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다라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만다라트는 큰 목표를 쪼개는 데 있어서 아주 특화된 템플릿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핫한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썼다고 해서 되게 유명해진 건데요.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면 결국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8개 팀에서 1순위로 드래프트 되는 거죠. 그런데 오타니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위 목표들을 8개를 정해서 적었어요.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스피드 160km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피드 160km 강속구를 던진다는 목표를 볼게요. 여기에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다시 쪼개서 적었어요. 하체 강화, 체중 증량, 어깨주의 강화, 이렇게 계속 쪼개 나가다 보면 결국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타니는 이걸 적은 10년 뒤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2번이나 만장일치로 수상하면서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결국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오히려 목표가 높거나 커서 그 일을 해낼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미루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 의지와 실천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꺼내놓고 그걸 다 쪼개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추리고 남은 것들을 주어진 기간 동안 최대한 잘게 쪼개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주신 얘기는 약간 실천하는
정신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부분이나 부모님한테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받아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게으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불안한 게 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불안함이 크다 보니까 어머니가 많이 조언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항상 머릿속으로 막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최악의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보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걸 생각 끝까지 밀고 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최악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뭔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큰일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결과에 대한 불안이 큰 학생들이라면 저는, 그래 그 결과 안 나올 수 있지, 근데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생각을 밀고 가봐 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저 그렇게 생각보다 최악은 아니네요, 그렇게 아주 심각하진 않네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 제가 늘 얘기 드렸던 거에서 또 핵심 중에 하나인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야 된다고. 결국은 아이들이 결과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결과를 뭔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결과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되는 것과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결합돼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그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꼭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좋은 방법을 써도 결과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통제할 수 없어. 중요한 건 네가 올바른 방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피드백을 하면서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마인드셋을 저는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특히 이런 좀 결과에 대한 불안, 걱정이 심한 아이들에게 좀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심어줘야 될 좀 태도, 마인드셋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에 신간 제목이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가 설렘이 되려면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이제 6가지 마음을 얘기했는데, 저는 무조건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공부가 해볼 만한 거구나, 내가 그렇게 못 넘을 산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도 그렇고, 제가 조코칭에서 늘 이야기 드려왔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결국 할 수 있다고 느껴져야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맥락과 마찬가지로 항상 아이가 학습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미진한 게 있으면요, 한 번쯤은 관점을 바꿔서 우리 아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아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먼저 인정과 격려를 통해 길러주시고, 또 오늘처럼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를 어른의 지혜를 통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쓴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도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의 힘을 심어주고 사다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쓴 책이니까요. 새학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아이들이 꼭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라는 벽이 결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느끼고 스스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